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의원이요. 국정감사 때 이런 거 밝힌 적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에 서울중앙지검 등등등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만 됐나 하고 자기가 좀 살펴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의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봤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김용민 의원이 이때 뭘 밝혔냐면 라임 자산 운용 관계사 중에 DA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를 살펴봤더니 어머나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위조해준 곳이 신한저축은행이거든요. 여기에 대표이사랑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라임자산운용 관계사 대표이사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수로 뛴 이아무개 씨가 있는데 이분도 누구냐 봤더니 라임 관련사인 동양네트워크스 부회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그죠? 요것 때문에 라임 자산,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가 잘 안 됐나? 아니면 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냐? 네. 뭔가 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국감에서 밝혔는데 어제 MBC 장인수 기자의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좀 확인이 됩니다. 어제 보도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자,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굉장히 저축은행 사건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합동수사단 막 꾸려가지고 막 온갖 저축은행 이제 경영진들 오너 일가들 다 막 기소하고 그랬는데 그때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나갔었나 봐요. 그때 검찰이 신한저축은행의 이제 대표이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네. 그리고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됐었대요. 그때는 신한저축은행 그래 듣보잡 회사니까 이것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잘 몰랐던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신한은행 저축은행이 누구랑 관련이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 씨랑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땅 대출 자금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왜 이제 300억 원이나 가짜 잔고 증명서 이런 거를 신한저축은행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장모한테 신한저축은행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그죠? 예. 신한저축은행을 이용해 먹은 거니까 윤석열 장모가. 근데 신한저축은행이 윤석열 장모를 막 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건희 윤석열 씨 부인이죠. 이 사람이 운영한 무슨 미술 전시회 이런 거 후원을 대래해요.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과 이상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 그죠? 장모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 그때 저축은행 그때 부실 대출 사태 때 신한저축은행의 회장 일가만 쏙 기소를 면했다라는 거. 요런 사실이 MBC 장인수 기자에 의해서 어제 확인 사살이 되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여러 가지로 받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장모와 연관되어 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게 좀 확대될까 봐 절치부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그림자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감사 때 나오죠.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용민 의원이 아마 또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임 사건은 이건 부실 수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수사 지휘. 예. 요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언론에 여러 가지 좀 보도된 것들 중에 여러분한테 꼭 그 교통 정리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요겁니다. 지금 이 사건 지금 과연 이게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볼 수 있어? 청와대 행정관이 좀 연루가 되어 있긴 한데 허재현 기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예. 허재현은 진영주의 어떻게든 배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허재현 기자 얘기 좀 들어보자. 예. 이런 분들 계셨죠. 예. 자, 제가 좀 판단을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김봉현 회장의 폭로대로 강기정 수석 하나 지금 때려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폭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정권 차원의 게이트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볼 근거가 하나 생겼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쳐두고 좀 다른 여러 지금 검찰 수사 관련 보도들을 좀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청와대 그 행정관 그 이상으로 뭔가 그 연결고리 같은 게 안 나와요. 검찰 수사 속보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라임이란 이 라임 펀드 이 회사의 변호사의 이제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청와대 행정관 몇몇 무리들이 이 사건에 확실히 연루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기꾼들은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뭐 행정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은요, 여러분 진짜 말단 중에 말단이에요. 네, 그래서 뭐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검찰 내부 조직에서 왜 검사 말고 검찰 수사관 있잖아요. 에? 그죠? 검사가 다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일처리 다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수사관들이 무슨 비리에 연루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언론에서 이거 다 검찰총장하고 연루시킵니까? 아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청와대 행정관이 뭐 연루되어 있으니까 무슨 뭐 정권 차원의 비리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말단이거든요, 행정관은. 그래서 언론 보도를 좀 더 봐야 돼요. 이 행정관을 타고 넘어가서 더 고위직과 연루가 됐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강기정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콕 집혀서 음모에 휩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무슨 비리 일으켰다고 해서 검찰총장과 연루시키지 않듯이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비리라고 해서 무슨 그죠? 청와대에 무슨 수석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지금 레벨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차원의 비리냐? 가능성은 열어두고 물론 계속 살펴는 보시되 현재로서는 매우 확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중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라도 좀 놓쳤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민주당 인사들하고 아주 인맥이 두터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아마 이 사람이 특보 역할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 뭐 민주당의 정권 차원의 비리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소지가 있죠. 그게 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쫓겨났었더라고.
이 옵티머스에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옵티머스 창립자 1대 대표가 이혁진 대표가 맞는데 이 경영권 다툼이 벌어져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김재현 대표 체제로 나중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영권 다툼이란 게 한번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 인맥 과시든 뭐든 해가지고 막 지저분한 싸움이 막 다 어떻게든 막 벌어져야 돼요. 이 회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무슨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어쩌면 이혁진 전 대표가 자기랑 친한 민주당 관련 인맥에 연락을 했을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인 거예요. 예. 그게 비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권 내 인사들이 뭐 펀드 투자 명단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아마 그때 이혁진 전 대표와의 어떤 인맥 때문에 단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무슨 비리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도 투자 손해본 걸로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의 인사들이 이 펀드, 이 라임 관련 펀드에 투자한 거는 아마 이혁진 전 대표와의 인맥 때문에 단순 투자해갖고 손해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1차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 이 라임의 중요한 여러 하여튼 금융 사기 이런 것들은 2대 대표 시절에 다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이혁진 대표 체제일 때가 아니라 경영권 다툼에서 이혁진 대표가 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기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체제 대표 때. 근데 이 김재현 대표 체제일 때 이 옵티머스의 이제 중요한 이제 임원진들이 다 이제 막 새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양호 전 나라 은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태극기 집회 신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혁진 전 대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그 다 폭로를 했어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런 사람들 그 카카오톡 무슨 뭐 이런 거 이렇게 프로필 이런 거 다 살펴보면 태극기 집회 막 신봉하는 막 그런 거 사진 떠 있고 이런 사람들이다. 다 폭로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야 뭐 이렇게 적대적인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 나뉘어서 이렇게 다 섞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그 정치인들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닥치지 않고 친하게 지냅니다. 예, 이건 제가 뭐 사기꾼들하고 제가 친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격한 것들이 좀 많아요. 닥치지 않고 여야 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이 사건 이제 검찰이 수사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기꾼들은 아마 판단을 해야 됐을 거예요. 자, 이거 누구한테 로비를 해서 잘 보여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마 내부 회의를 했겠죠?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될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야 될까? 우리는 둘 다에게 끈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기 사건 이거 정작 수사는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한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인맥에 읍소하는 게 낫겠어요? 윤석열 인맥에 읍소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윤석열 인맥에 읍소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검찰에 잘 보여가지고 이 사건을 돌파하려고 내부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한테 잘 보일 게 뭐겠습니까? 정권을 뒤흔들어 주는 거죠. 윤석열의 입맛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 사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기들이 뭐 로비 펴고 뭐 술 먹이고 뭐 양복 선물하고 이런 거는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다 했을 텐데 그런데 선택적으로 어디만 폭로하냐? 문재인 정부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수사가 집중되도록 검찰에 협조를 해주고 마침
이주영 검사가 변호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침 또 김봉현 회장이랑 친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작전회의를 펴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저는 이런 경영권 그 분쟁 뭐 이런 그 내부 어떤 스토리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CBS 김현중 뉴스쇼 인터뷰를 딱 보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혁진 전 대표는 이미 쫓겨나고 없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죠? 국민의힘이랑 굉장히 그 친한 태극기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옵티머스를 이제 장악을 해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기 사건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검찰 쪽에 붙어서 정권을 뒤흔들어주는 대가로 어떤 식으로든 뭐 그죠? 구속될 거를 불구속으로 면하고 또는 뭐 기소는 하더라도 나중에 뭐 구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봐준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협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자, 언론 보도를 토대로 허재현 기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지금 뭐 제가 뭐 직접 취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거 취재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다만 앞으로도 좀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서 다른 기자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언론 보도의 이면들 좀 제가 허재현 기자만의 시선으로 진영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객관과 주관적인 논평 제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최대한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검찰 게이트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과 연관해서 이게 지금 핵심 사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이거 직접 취재하진 않더라도 눈 부릅뜨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형 기자에게 일 잘하는 김태형 기자에게 좀 알려줘야 될 건 좀 알려줘가면서 그렇게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요즘 허재현 TV가 약간 좀 성장이 굉장히 많이 둔화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주변에 좀 많이 좀 허재현 기자 방송 들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이 방송 이주영 검사랑 어미중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분석이니까 다른 커뮤니티에 좀 퍼날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